양민혁 선수의 토트넘 이적이 확정되기도 했고 K리그에서 너무나 좋은 활약을 보여주다 보니까 조금씩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의 9월 A매치 명단에 과연 양민혁 선수가 뽑힐 것이냐 뽑히지 않을 것이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현재 한국이 9월 A매치가 팔레스타인과 오만 이 두 경기가 잡혀 있는데 9월 5일에 팔레스타인과의 경기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7월 말이다 보니까 한 달 정도 남은 기간이거든요. 이제 기간으로 따지면 4주 정도 남았는데 보통 A매치 명단이 바로 그 전주에 발표가 되다 보니까 3주 정도 9월 A매치 명단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일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양민혁 선수가 K리그에서 너무 잘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 공격진에 유럽파가 많긴 하지만 K리그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들은 한두 명 정도 공격 라인에 포함되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민혁 선수가 뽑힐 만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일단 우리 대표팀 명단을 살펴보면 당연히 9월 A매치 때는 홍명보 감독이 원하는 첫 번째 명단이기 때문에 이 명단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선 라인에 보통 2명씩 뽑아갈 때가 많아요. 6월 A매치 때는 왼쪽에 손흥민과 황희찬, 오른쪽에 이강인과 엄원상, 중앙에 이재성과 배준호, 홍현석도 사실 위쪽에 뽑힐 수도 있는 선수지만 워낙에 이선 자원이 많다 보니까 미드필더로 분류될 때가 많죠. 그리고 실제로 홍현석 선수가 나올 때는 미드필더로도 나오지만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나 왼쪽이나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도 대표팀에서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의 이선 명단이 일단 정말 고정적으로 뽑히는 명단은 손흥민, 황희찬, 이재성, 이강인 이제 여기에 더해서 배준호 선수까지 뽑히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홍현석 선수도 당연히 무시할 수가 없는 선수죠. 홍현석 선수가 아무래도 리그가 매체에 노출이 많이 안 되는 리그라서 그렇지 홍현석 선수가 정말 너무 잘해주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는 고정적으로 뽑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6명의 명단 이외에 뽑힐 수 있는 자리가 한 자리 정도 더 있어요. 지난 A매치 명단에서는 엄원상 선수가 뽑힌 요 자리거든요. 이 자리를 두고 현재 슈투트가르트에서 뛰고 있는 정우영, 셀틱에서 뛰고 있는 양현준, 그리고 K리그만 봐도 송민규, 지난번에는 문선민, 그리고 엄원상, 여기에 더해서 이동경 선수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에서 뛰고 있는 정상빈 선수도 있죠. 이 한 자리를 노리는 선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대표팀과는 약간 거리가 멀어졌지만 이승우 선수도 여기에 뽑힐 만한 자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자리를 두고 정말 많은 선수가 경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만 놓고 봐도 8명의 선수가 한 자리를 놓고 경합을 하는 형태인 거잖아요. 물론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이 자리가 맡아져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 뽑힐 수 있다. 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가 이선 라인에 손흥민, 황희찬, 이재성, 이강인, 홍현석 그리고 배준호까지도 이제 배준호 선수도 스토크시티에서 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지난 국가대표팀 경기만 봐도 배준호 선수가 국가대표팀의 준주전급 자원으로 뽑혀도 이제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구나 이런 게 느껴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6자리는 아무리 홍명보 감독이 유동적으로 본인이 처음 뽑는 명단이라고 할지라도 이 6명의 선수는 데려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요 한 자리 사실은 어떤 자리냐면 보통은 우리 대표팀 명단에 이선 자원들이 정말 많지만 오른쪽 라인을 생각해보면 이제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고 이재성 그리고 홍현석 선수도 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배준호 선수도 뛸 수가 있지만 사실은 요 명단이 피드가 직선적으로 빠른 선수는 아니죠.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오른쪽으로 올 수도 있긴 하지만 황희찬 선수를 오른쪽에 쓰는 건 사실 황희찬 선수가 왼쪽 자리에서 울버햄튼에서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낭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뽑힐 때가 많냐면 지난 클린스만 감독 때부터 임시 감독 2번을 거칠 때도 비슷했었는데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주전으로 나올 때가 많으니까 이강인 선수의 다음 순번 정도 혹은 다다음 순번 정도로 나올 때 오른쪽 측면에서 빠른 스피드를 보여줄 수 있는 측면 공격 자원을 뽑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이승우 선수가 아니라 왜 엄원상 선수가 뽑혔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엄원상 선수도 물론 좋은 선수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엄원상 선수가 엄청나게 좋은 폼은 아니었고 이승우 선수는 K리그에서 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이게 역할적으로 조금 더 빠른 선수가 필요한 자리가 하나 남아있어요. 보통 우리가 배준호, 이강인, 이재성 그리고 손흥민, 황희찬까지 약간 중앙지향적인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많거든요. 물론
물론 손흥민과 황희찬은 측면에서도 직선적으로 뛸 수 있는 선수이긴 하지만 약간 우리의 명단 자체가 조금은 만들어가는 플레이에 적합한 미드필더 성향을 가진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많은 상태입니다. 특히나 오른쪽 자리에. 그래서 우리가 6월 A매치 명단 때는 엄원상 선수가 뽑혔었고요. 그리고 3월 A매치 명단 때는 송민규 선수가 요 7번째 자리에 뽑혔는데 송민규 선수가 오른쪽 측면으로 나왔을 때 사실은 송민규 선수는 왼쪽에서 뛰는 선수고 스피드가 빠른 유형의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서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오히려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오른쪽 측면을 뚫는 역할을 정우영 선수가 했었죠. 그리고 아시안컵 때는 요 자리가 문선민 선수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약간의 최근 들어서의 흐름을 보면 이강인은 안으로 접고 들어오는 유형의 선수니까 이강인 대신 후반에 교체 출전하거나 아니면 후반전에 이강인을 가운데로 배치하고 오른쪽 측면에 배치되는 선수는 조금 더 직선적인 선수를 선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도 아시안컵 때 호주전에서 경기가 잘 안 풀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를 오른쪽에 뒀다가 마지막에 이강인 선수를 반대편으로 보내고 오른쪽 자리에 양현준 선수를 출전시켜서 오른쪽 측면을 직선적으로 쓰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양현준 선수가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호주를 이기고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언급했었던 이 오른쪽 자리에 한 자리를 두고 경합하는 여러 명의 선수들 중에서 직선적인 스피드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양현준, 정상빈, 엄원상, 정우영 요 4명 정도의 선수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양민혁 선수가 최근의 폼을 보면 이 4명의 선수보다 더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죠. 양민혁 선수가 오른쪽 측면 자리에서 안 뽑힐 이유가 일단은 전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양민혁 선수가 뛰게 되면 좋은 점이 어떤 거냐면 양민혁 선수는 오른쪽 왼쪽 두 자리를 모두 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직선적인 형태로 소화할 수 있다. 이게 양민혁 선수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홍명보 감독이 라볼피아나 혹은 전형 3백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그런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 라볼피아나를 쓸 때 기본적으로는 뭐 수비형 미드필더가 내려가고 3백이 되면서 풀백이 높게 올라가는 그리고 좌우 측면 공격수가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러한 전형도 쓸 수 있겠지만 홍명보 감독이 울산에서도 한 명의 선수는 올리고 한 명의 선수는 3백을 만드는 이러한 전술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동적으로 뭐 3백을 만들 때 어떤 선수가 꼭 내려와서 3백을 만든다 이게 아니라 유동적으로 아마 3백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왼쪽 풀백이 직선적으로 올라가고 손흥민이나 황희찬이 가운데로 들어간다. 그리고 오른쪽 풀백이 이제 서령우 선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오른쪽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3백을 만들면 이강인 선수가 측면을 넓게 쓰는 것보다 요럴 때는 양민혁 선수가 오른쪽에 뭐 후반전에라도 기용이 돼서 오른쪽 측면을 넓게 써주고 왼쪽에서는 왼쪽 풀백이 측면을 넓게 써주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운데로 들어오는 왼쪽 측면 공격수 그리고 중앙 지역에 있었던 공격형 미드필더가 약간 오른쪽으로 배치가 되면서 좌우 하프 스페이스를 차지하는 이러한 형태가 공간을 분배하기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민혁 선수가 오른쪽에 나와도 괜찮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손흥민이나 황희찬 선수가 물론 우리의 9번 자리에 주민규 선수도 있고 지난번부터 뽑혔던 오세훈 선수도 있지만 9번 공격수 자리에 배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톱에 손흥민이나 황희찬이 배치가 되고요. 물론 손흥민이 원톱, 왼쪽에 황희찬 뭐 이렇게 배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손흥민이나 황희찬이 9번 공격수로 배치가 됐을 때 왼쪽 자리에도 양민혁 선수가 측면 공격을 넓게 활용하는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자원으로 기용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홍명보 감독이 아마 이명재 선수를 울산에서 잘 썼으니까 이명재 선수를 뽑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명재 선수가 직선적으로도 올라오긴 하지만 울산에서 약간 가운데로 들어가서 여기서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도 자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명재 선수가 약간 가운데로 들어오면 양민혁 선수가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측면을 넓게 쓰는 이런 역할도 이제 양민혁 선수가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강인 선수가 가운데 위치하고 이강인 선수가 가운데로 위치할 때 양민혁 선수가 측면에 위치를 해요.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이강인이 볼을 잡으면 앞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러면 왼쪽에서는 손흥민이나 황희찬, 오른쪽에서는 양민혁 이런 선수들이 뛰어들어갈 때 이강인이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루트를 좌우 측면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관점에서도 양민혁 선수가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고 특히나 오른쪽 측면에서 직선적으로 뛰어줄 수 있다라는 게 우리 대표팀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홍명보 감독이
당연하게도 뭐 K리그를 계속 지켜볼 거고,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지난 취임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것도 내가 K리그 감독이었기 때문에 K리그 선수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게 나의 장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양민혁 선수의 활약을 모를 수가 없고요. 지금 측면 공격 자원 중에 K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가 양민혁 선수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양민혁 선수가 9월 A매치 명단에 들어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래서 물론 양민혁 선수가 17세 이하 대표팀이었고 이제 연령별 대표팀을 17세 이하 위쪽으로는 아직 안 뛴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23세나 20세 이하 대표팀에서 뛰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양민혁 선수처럼 현재 프로 무대에서 이미 통하고 프로 무대에서 다른 선수들보다 뛰어난 활약을 펼치는 선수는 국가대표팀에서도 A대표팀에 뽑아서 연령별 대표팀을 거치지 않고 한 번에 올라오는 경우도 당연히 여러 대표팀에서 발생하는 상황인 만큼 양민혁 선수가 이번 9월 A매치 명단에 뽑혀서 대표팀에 와서 뭐 경험도 쌓고 그리고 대표팀에 어쨌든 익숙해지면서 오랫동안 대표팀을 어쨌든 이끌어갈 선수 중에 하나다 보니까 양민혁 선수가 국가대표팀에 뽑히는 시기가 당장 3주 뒤에 있는 9월 A매치 명단 발표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